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같이 살펴볼 종목은 스피어입니다. 이 종목은 아주 IB 투자 영상이죠. 직전 영상에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달아주신 건데요. 일단 질문을 한번 확인해 보면 스피어도 전환사채가 많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쓰셨고, 메자닌 아이디어로 투자하는 원칙들을 좀 더 예시를 들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엑스페릭스도 한번 다시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여러 개를 말씀을 하셨는데 속도를 좀 내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벼운 것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면, 메자닌 아이디어로 투자하는 원칙들, 이런 것들은 제가 사례로 많이 올려둔 지금 영상들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본인만의 스타일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본격적인 어떤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 앞서서 유튜브라는 거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이걸 하는 목적이 있겠죠. 제가 여러 번 밝혔습니다만, 코스닥 시장에서 개미들이 섣불리 투자하는 걸 좀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고, 그리고 이 영상들을 여러분들께서도 보시겠지만 제가 나름 이 데이터베이스를 남겨두려는 거거든요. 누군가를 위해서 남겨두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어떤 기업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도 뭐 많이 따져보고 하면 좋은데, 어쩌다 보니까 상한가 종목을 여러 개를 분석하다 보니 기업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 기반으로 우리가 가치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보다는 뭡니까? 상한가 종목들은 대부분 어떤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단기적인 어떤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의 쏠림,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상한가 가는 종목들의 어떤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시가총액이 많이 작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매수세가 조금만 몰려도 주가 반응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보통 개미 투자자들이 초보 시절에 그런 주가 급등을 하는 종목들을 보시다가 기사들이 좋은 게 나오면 이게 혹해가지고 고점에서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막아주고 싶은, 예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행하게도 어떤 가치 평가 기반으로 해서 좋은 종목에 대한 추천,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못하게 됐죠. 그래서 다행히 여러분들께서 댓글에 뭐 이런 거 좀 봐주세요라고 하시면 그걸 이제 기회로 삼아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주 IB 투자도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던 거고요. 일단 그래서 아까 제가 유튜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공개된 채널 그리고 비용이 들지 않은 어떤 클립에서 정말 대단한 어떤 비법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십니까?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정말 생각을 하세요? 세상에 지름길이나 뭐 어떤 누군가의 특별한 비법 뭐 그런 게 있나요? 사실 없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비법, 똘똘한 애들이 열심히 하니까 잘하지 않던가요? 지름길이라는 걸 찾기 시작하시면 최악의 경우에 사기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픈된 공개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대단한 뭔가를 가져가려고 하시기보다는 이런 사례를 통해서 본인만의 뭔가 스타일을 만드시고, 그리고 제가 설명하다 보면 어떤 경우의 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서 주가가 올랐으니까 뭐 이쯤 되면 파는 게 좋겠다. 또 어떤 경우는 주요 투자자들의 단가가 이 정도로 추정되니까 이 정도 가격 이하에서 사시면 기다리다 보면 좋은 가격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장이라는 게 과거에 제가 예를 들어서 수익 본 경험이 지금도 그대로 먹힌다면 왜 그런 걸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투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이라는 거는 늘 변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라는 거를 하나를, 뭔가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필승의 어떤 기술 이런 거 하나를 배워서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써먹으면 수익률에 도움이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때그때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여러 가지 조건을 놓고 판단이라는 거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된 틀에서 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의 통계라는 것은 미래에 맞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요령이 있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주요 투자자 또는 고액 투자자들이 들어가는 그 가격, 이해되시죠? 만약에 전환사채를 발행을 한다면 전환 가격 위에선 사지 말자.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면 유증 가격 근처나 그 이하에서 사자. 그런 거예요. 큰 그림으로는.
문제는 뭐죠? 개미 투자자들의 문제는 투자금이 적을수록 이거 수익을 빨리 벌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해요. 그럼 빨리 100만 원, 200만 원을 수익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길게 못 기다립니다. 근데 투자금이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의 시드가 진짜 1억이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함부로 사지도 못할 뿐더러 우량주 위주로 가게 되고 한번 매수를 했는데 손실을 봤다라고 해서 함부로 팔기도 무서워진단 말이에요. 금액이 커지면.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나중에 운영하는 자금이 커지게 되면 그때의 어떤 마인드를 그 소액일 때부터 사실은 좀 계속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연습을 해 가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상에 불변의 어떤 비책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도 생업이 있기 때문에 매일마다 이런 영상을 올리면서 사례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최근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이 많아져가지고 저도 자주 못 올리게 되는데 그래도 한 번씩 올리면은 나름 여러분들께서 뭐 하나라도 이렇게 주워 가실 수 있게 어떤 포인트를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런 아무 포인트도 없는 종목은 제가 녹화를 하는 게 저도 시간 낭비겠죠. 그래서 나름 우리 소액 개미 투자자 분들에게 어떤 시사점이 있을 만한 것들을 보려고 하는데 이 스피어라는 종목도 그런 게 없다면 제가 영상을 만들겠습니까? 근데 이것 또한 개미 투자자들에게 경고를 할 만한 내용이 있어서 오늘 같이 살펴봅니다. 보시면 일단은 전환사채에 집중을 할 종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주가 상승의 서사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 사업 보고서를 가서 제가 이 회사를 잘 모르거든요. 그럼 모를 땐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업 보고서를 가셔가지고 이게 언제 설립됐냐? 12년에 설립됐다. 어디에 있는 회사냐? 서울에 있네. 본사는 이런 것부터 찬찬히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경영진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경영진이 바뀌는 거야 당연한 거고 회사의 연혁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한 번씩 살펴보십시오. 보시면 여기는 이 회사가 합병이 돼가지고 사업 보고서가 2025년 거니까 25년 단기에 최대 주주가 바뀝니다. 그렇게 되고 일단 사업을 보셔야 되는데 주요 제품 여기 매출 이런 거 매출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5년에 이 회사의 역사가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거 했던 회사입니다. 근데 매출액이 얼마죠? 4억, 3억 단단히 억대밖에 안 돼요. 근데 우주항공 사업 특수 합금 공급 그러면 딱 듣기만 해도 기술 장벽이 굉장히 있어 보이는 사업을 하죠. 그러니까 우주항공 사업에서 매출액이 790억, 억대에 100억대, 연결 기준으로 한 956억 정도 매출이 발생하는 실체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미래 성장군에서 아주 좋은 포인트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그래서 잠시 몇 년치를 요약해 놓은 FN 가이드 자료를 보시면 매출액이 지금 연도별로 폭증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불과 21년에 46억짜리 매출했던 회사가 작년에 956억, 올해는 2,359억, 내년에는 4,300억 정도로 급성장 예상이 됩니다. 거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SK 하이닉스와 버금가는 정도의 성장률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이닉스를 더 좋게 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저평가이기 때문이죠. 예상되는 실적 기반으로 해서 매우 저평가다. 이 회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우 고평가다. 정반대 상황이다. 그러니까 좋은 회사라는 것과 좋은 가격이라는 건 다른 문제예요. 이 회사는 짧게 말씀드리면 회사는 좋은데 주가는 굉장히 앞서간 측면이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걸 보시면 일단 작년에 보시면 영업이익은 이렇게 91억, 2024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이익률은 훼손됐습니다. 순이익은 2억밖에 안 됩니다. 그럼 영업이익 91억에서 순이익이 2억이면 어디선가에서는 날려먹었다는 얘기겠죠. 근데 올해도 이제 돌아서는데 이 비율적으로 보시면 매출액 2,359억으로 급성장하는 건 매우 좋습니다. 근데 영업이익률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후년 매출 급성장합니다. 영업이익률 10%밖에 안 됩니다. 2028년도 급성장합니다. 영업이익률 10% 간신히 넘습니다. 12% 정도 되려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성장에 초점을 맞출 때 그 성장이라는 게 결국은 그 이익률이 올라갈 때까지도 시간이 걸릴 텐데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완성품이나 그런 게 아니라 납품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어떤 사업망에서의 그 어떤 밸류 체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회사가 가져가는 마진율의 한계는 아직까지는 가까운 2년까지의 미래에는
15%도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 다시 사업 보고서로 가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재무상태표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일단 현금을 보면은 이 회사가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너무 나쁩니다. 그러니까 직전 연도 2024년에는 현금 흐름이,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데요. 작년에 무려 147억으로 현금이 줄었죠.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조금 늘어났다고 나오고, 그다음에 재무 활동은 돈을 빌려오는 거고, 그런 거니까 보세요. 구조가 영업 활동으로 현금이 안 들어오는 거를 돈 빌려서 지금 현금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어떤 단계에서 나타나는 거냐면, 이 회사가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이런 어떤 제조업 초기에 그런 게 있습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물건을 만들려면은 원재료도 사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내 돈으로 사야 돼요. 근데 납품처에서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이게 뭡니까? 흑자도산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안 좋다라는 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 대금을 받아서 흑자 구조로 이제 돌려야 되는 거죠. 일단 만드는 거는 급성장하는 사업 섹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회사를 빨리 성장시키기 위해서 원자재도 많이 구해놓고 해서 제품을 빨리 많이 만들 수 있게 하면, 그 원자재, 즉 원가 측면에서는 지출이 먼저 일어나죠. 자금이. 그러고 나서 이걸 팔아서 현금을 받아서 메꾸고 남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 간에 시간차가 나는데, 그 시간차를 못 버티면 흑자도산하는 거고요. 그 시간차를 버텨서 이 회사의 본업의 영업 활동에서 현금이 창출돼서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매우 우량한 회사로 탈바꿈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이 그런 단계의 초입인 것 같아요. 초입인 것 같고, 뭐 어떤 계약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전 세계 제일 뭐 큰 민간 발사 업체에 납품한다라는 걸로 봐서는 스페이스X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글로벌 뭐 우주 항공 산업용 뭐 어디 뭐 기업인데 뭐 보안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게 공시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스페이스로 검색을 해보면 여기 보면 앤드류 토마스, 뭡니까 이게, 발음도 안 되네요. 발음 못하겠습니다. 뭐 얼메이팅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스페이스X에서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을 부사장으로 모시고 있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요 스피어가 납품을 하는 업체가 요 회사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돌려볼까요? 네. 여기서 이제 글로벌 소싱 하셨던 분들이니까 아마 이쪽에서 경력자를 모셔와서 납품을 하는 것 같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하나가 파생 상품 쪽에서 손실을 봤던데,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작년에 흑자인데 왜 순이익이 2억밖에 안 되냐. 그래서 어떤 손실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검색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노란 글자들 보이시죠? 그러면 이게 여기 보면 뭐 평가, 이익, 처분, 손실 나오잖아요. 저게 파생 상품을 처분해서 확정된 손실이 이게 뭔가 73억. 그러니까 작년에 영업이익이 91억인데 파생 상품 처분 손실만 73억이 났으니 얼마나 큽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이 파생 상품 관리 능력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업 보고서의 재무제표를 보시면서 이게 마이크로하게 회사를 분석을 하실 때, 결국은 이익이 어디서 나오냐, 손실이 어디서 나오냐를 우리가 어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급하게 찾아본 거예요. 왜 영업이익 대비해서 순이익이 저렇게 적냐? 주범이 누구냐? 파생 상품이었다. 작년에는. 그럼 올해는 그게 없을 거냐? 잘 모르죠. 올해는 결과가 나와봐야죠.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이 표 있잖아요. 이게 몇 년치를 예상을 하는 건데, 이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실제 숫자는 우리가 매 분기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주가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 더 올라요. 이게 예상되는 게. 근데 뭐 이게 보세요. 순이익 159억짜리 회사라면 올 연말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얼마의 밸류에이션을 주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PER 10배면 1600억이고요. PER 100배면 1조 6천억이거든요. 지금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2조 837억입니다. 그럼 PER 100배는 그냥 넘어가죠. 예상 순이익에 근거를 해도. 좋게 보기 위해서 28년 이익을 땡겨옵시다. 28년에 순이익이 536억입니다. PER 10배 주면 5,360억. 한 40배는 줘야
2조가 설명이 되죠. 그쵸? 2년 지났을 때. 그걸 지금 시점에서 지금 그 가격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왜 PER 40을 줘야 되죠? 제가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스페이스X에 납품을 하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스페이스X든 엔비디아 할아버지든 이 회사의 순이익 자체가 커야 될 거 아닙니까? 이익률 자체가. 다시 한번 제가 SK하이닉스 순이익률이 40% 50% 되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은 PER이 10도 안 되는 게 한국 시장인데 왜 이 종목은 PER을 그것도 미래 2년 뒤의 실적에 대해서 긁어와서 40배나 쳐줘야 지금 주가가 설명되는 회사인데 이런 식으로 가치 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제가 몰라서 그래요. 진짜로. 저는 한국 시장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코스닥 종목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가치 분석 왜 안 하겠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논리로 적용이 안 돼요. 주가 흐름이. 설명이 안 돼요. 그럼 가치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냥 SK하이닉스 몰빵하셔야죠. 미래 수익 대비해서 PER이 5도 안 되는 회사인데 숫자만 보면 비싸죠. 140만 원. 근데 수익률을 보십시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보시던 간에 여러분들이 그 섹터의 1등 회사랑 테이블을 놓고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왜 특정 섹터는 더 오버밸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수익성이 나쁜데?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요?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듣기 좋으시라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이런 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제가 공시를 그래도 나름 좀 찾아봤어요. 정말 질문 하나 답변하려고 시간을 좀 썼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전환사채가 걸려있죠. 말씀하신 대로. 근데 최근에 전환사채가 이제 어떤 이슈가 있냐면 요 4회차, 5회차, 6회차 전환사채가 있는데요. 요 4회차 전환사채가 전환 가격이 3,338원인가요? 3,448원입니다. 근데 이게 회사에서 만기 전 취득한 물량이 있는데 이거를 최근에 4월 달에 자기 사채를 매도합니다.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다시 살 때는 한 25억 8천 정도를 주고 사거든요. 근데 저게 표면 가격, 그 권면 총액이라 그래서 그 액면가라 그래야 되나? 표면 가격 25억이에요. 25억. 25억에 해당하는 자기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25억 8천 정도를 주고 샀어요. 그걸 다시 외국계 여기 펀드에다가 재매각을 295억에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25억짜리 전환사채를 프리미엄을 거의 10배를 받고 295억에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 브룩데일이라는 글로벌 오퍼튜니티 펀드라고 나오는데 브룩데일 펀드가 가져간 주당 가격이 4710원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자, 요 72만 5천 주가 전환 청구가 됐어요. 그럼 요게 지금 주가가 41,600원인데 상장이 5월 14일에 됩니다. 그럼 이제 한 열흘 남았어요. 9일 정도 남았어요. 근데 지금 주가가 41,600원이니까 크게 수익권에 있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잘 이해 안 되시죠? 아니 이거를 47,000원에 사가지고 지금 41,600원이면 저 사람들은 뭐 주당 1,000원 먹으려고 300억을 투자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더 올랐을 때 팔겠죠. 설마 1,000원만 먹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4,000원만 수익을 본다라고 해도 한 10%잖아요. 근데 이제 개미들이 10%면 애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퍼센티지만 보면 시간 가치를 보셔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언제 삽니까? 4월 21일에 사서 5월 14일에 상장하면 한 달이거든요. 한 달. 300억. 예를 들어서 295억을 넣어서 한 달 만에 10%를 수익을 본다면 이거 29.5억이죠. 뭐 수수료 좀 빼도 남겠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액일 경우에 뭐 1년에 100%, 200% 이렇게 수익 보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한 달에 10%면 펀드 입장,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 성공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분들이 손해보고 나갈 것 같지는 않고 외국계가 손해볼 것 같지는 않고 좀 더 그 오른 가격에 정리할 것 같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라도 홀딩하고 계시다면 그 반등해서 이분들 물량 소화되는 그때 같이 파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지금 이미 외국계 창구에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이분들인지는 알 수가 없죠. 상장 전이니까 팔 수는 없는 건데 어쨌든 이 물량이 소화될 때까지 주가가 크게 붕괴되지는 않을 거니까 수익 중인 분들은 그 동안에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이거 보십시오. 전환 가격이 요 분들은 비싸게 샀잖아요.
근데 이분들 말고 4회차에 그 다른 4회차 전환사채 투자자분들이 4월 달에 3월 달에 전화 청구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미 소화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4월 달에 상장된 물량이 제법 됩니다. 그럼 그게 아직 소화가 다 되지 않았다면 그분들은 3,448원짜리를 지금 4만 원대에서 정리를 하고 계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 비전 좋은 거 인정하겠어요. 알겠어요. 성장주예요. 좋아요. 근데 누군가가 지금 10배 먹고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른 거 다 따지지 않고 저는 이 회사의 미래 엔비디아 할아버지가 된다고 해도 이걸 못 사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규 추격은 절대 못 할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10배 먹고 팔고 있다는 걸 알았는데 내가 안 팔면 되겠습니까? 같이 팔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올해 스페이스X 상장 일정 때문에 우주항공 테마가 한번 들썩일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라는 게 물건 자체를 미국에 많이 팔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종속이 돼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 발굴을 하실 때 AI, 로봇, 반도체, 원전, 방산 이런 거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거기서 우리가 마진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뭔가를 끌어주면 거기에 우리나라에 어떤 걸려있는 회사가 있는지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미국에서 어떤 테마가 움직일 때는. 예를 들어서 원전 테마가 왜 움직입니까? 미국에 원전을 시공할 수 있는 회사 없습니다. 그쵸?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미국에서 만약에 원자력 발전소를 앞으로 뭐 150개, 500개를 짓겠다. 그럼 누가 지어야 됩니까? 프랑스 아니면 우리밖에 없거든요. 그 프랑스 비싸죠. 우리가 가서 시공을 해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그 호재가 미국에서 발생을 하면 우리가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기사 같은 거 보실 때 미국을 먼저 중심에 놓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가니까 우리가 수혜를 여기서 받을 수 있겠구나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지. 미국은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우리나라에 있는 주식만 놓고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왜 좋습니까? 빅테크하고 요즘 장기 계약을 한다지 않습니까? 그럼 장기 계약을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빅테크가 발주한 물량을 빅테크의 성장과 같이 장기적으로 그냥 같이 비례해서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그 메모리는 쇼티지가 나고 있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그 다시 보시면 다 유망하고 좋은데 가격 측면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지금은 너무 앞서갔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회사에서 뭐 주가 부양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는 성장성은 좋은데 지금 현금이 막혀 있단 말이에요. 현금이. 그럼 영업 활동을 통해서 막히는 그 적자를 보고 있는 현금을 어떻게 조달해야 돼요? 유상증자를 하건 전환사채 발행을 하든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본 조달을. 그래서 보시면 4월 22일에 6회차 전환사채를 375억이나 또 발행을 해요. 1년에 영업 활동을 통해서 현금이 마이너스 147억이 빵꾸가 나는데 한 번씩 보충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려면 주가 부양을 위해서 회사에서는 시장과 적극적인 소통을 해야 됩니다. 공시 사이트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럼 이게 정말 공시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게 지금 뭐 공시가 분기에 한 번 나오는 회사도 있는데 이 회사는 매주 나와요. 공시가 보세요. 정정 공시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고요. 페이지 넘겨보십시오. 그냥 한 달에 공시가 뭐 이게 뭐 10건이 넘게 올라옵니다. 그 얘기는 그 회사 그 사측에서 시장과 어떻게 됐건 그 주가를 관리를 한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재탕되는 공시들이 엄청 많죠. 여기 보면 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나오는데 이 숫자를 보십시오. 뭐 공급 계약이면 몇백억, 몇천억 빵빵 터져줄 것 같지만 5억, 15억, 10억. 아니 10억짜리를 1년에 100개 해야 1000억입니다. 회사 지금 2조 원입니다. 시가총액. 자, 성장성 다 좋다 이겁니다. 회사 자체 좋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해하셨죠? 여기 보시면 어떤 회사를 하나 인수하는데 여기 읽어보면 이게 합금 부품 이런 거 납품하잖아요. 합금. 그래서 당사의 종속회사인 스피어 니켈 코발트 PTE는 니켈 재련소 운영 및 합금 판매업을 영위하는 엑셀시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의 지분 100%를 인수를 하였고, 그러니까 재련업을 영위한다니까 니켈의 어떤 제일 초기 단계에서부터 재련해서 가져와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겠다는 거니까 어떤 수직 계열화 이런데 신경을 썼다, 성공을 한 것 같다. 이것도 좋은 점이다. 이런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는 그 수익성을 설명할 수 없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혹시 기분이 많이 상하셨나요? 뭐 어떡하겠어요. 네, 일단
그 정리를 하자면 그렇죠. 성장성 좋고 사업 섹터 너무 좋고 다 좋은데 현재 현금 상황 안 좋고 재무 구조 좀 안 좋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오버행 이슈가 있고 그러면은 요약하자면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이번에 오버행들이 쫙 해소가 되어서 조정을 받으면 예를 들면 뭐 2만 원이든 만 원이든 전환사채 전환 가격이 3,448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10배 본 가격에서 들어갈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이게 거품이 빠져가지고 만 원 이렇게 떨어지면 또 2만 원 이렇게 떨어지면 그때 가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6회차 전환사채가 4만 원대에 발행이 되거든요. 전환 가격이. 근데 그 전환 가격이라는 건 조정이 될 수 있어요. 그 공시를 읽어보시면 함정이 있는데 거기 최저 조정 가액이라는 게 안 적혀 있어요. 최근 발행한 6회차 전환사채 그 공시에는. 그 얘기는 마치 시가하락에 따른 조정이 없을 것처럼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6회차 전환사채가 발행되고 나서 신주인수권부 사채든 유상증자든 어떤 다른 재무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가격이 6회차 전환사채 전환 조건보다 더 낮게 신규 주식이 발행되면 전환 가격을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까 물어보신 거 메자닌을 보실 때 어떤 그 원칙, 투자 원칙이라는 게 결국은 그 질문자분께서 그 공시를 한 줄 한 줄을 다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쌓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어떤 회사가 전환사채를 얼마에 발행했다더라. 전환 가격이 1,000원이라던데 야 그럼 이거 1,000원에서 사면 우리 돈 무조건 먹는 거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계약서 꼼꼼히 읽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피곤한 과정을 동반합니다. 그럼 저는 이거를 하루 이틀 공부하고 이걸 알았겠습니까? 공부하는데 몇 달 걸리고 그걸 가지고 실전에 테스트하는데 몇 년 걸립니다. 몇 년. 저 나름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할 때까지. 아시겠죠? 그거를 저한테 질문을 하셔서 제가 대답하는 한두 개의 가이드라인으로 습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일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충분히 본인이 고민을 해서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본인만의 엑기스를 추출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너무 길어졌는데 하는 김에 마저 하고 며칠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물어보신 게 엑스페릭스였죠. 자, 이 종목은 제가 여러 번 영상을 녹화를 했는데 큰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고 여기 가보시면 지난 영상 녹화한 이후로 딱히 사업보고서 제출 외에 크게 박힌 상황이 없죠. 없기 때문에 자, 지금 이 회사의 어떤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등등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지난번 영상 대비해서 아무튼 잘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변한 회사 상황은 이제 1, 4분기 사업 보고서가 나와봐야 되겠죠. 분기 보고서가. 그래서 작년에 1년 동안 이 회사가 단기 순이익이 한 200억 정도 적자를 봤는데 1, 4분기에 실적이 흑자로 돌아서느냐 그러면 좋은 거고 그게 아니라 적자가 더 악화되느냐 그럼 나쁜 거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야. 일단 주가는 흐름을 돌려 세우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BW 행사 가격이 3,900원대잖아요. 그러니까 BW 행사하신 분들도 이게 지금 팔면 손해입니다. 그분들이 요 3,000원 정도에서 BW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추가 매수를 해서 물을 타는지는 모르겠지만 알 수 없죠. 그분들의 단가를 우리는. 그렇지만 그분들이 수익을 보려면 최소한 5,000원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보고 잘 참고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도저히 참기가 어렵다. 그럴 때는 더 유망한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든 우리가 미래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예측을 한 거에 기반을 해서 돈을 큰 비중을 싣기보다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그런 접근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지금 제가 새벽 시간이고요. 새벽 2시인데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2시인데 여기 정신이 혼미해서 말만 길어진 것 같은데 아무쪼록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같이 살펴볼 만한 포인트가 있는 종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